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무려 100년 넘게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이 문제에 엄청난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무라이가 창을 360도 뱅글 돌리려면 대체 공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와, 되게 멋진 비유죠? 이게 사실은 그 유명한 카케야 반일 문제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랍니다. 이 문제는 1917년에 일본의 수학자 카케야 소이치가 처음 던진 질문이에요. 보통 처음엔 이런 간단한 도형을 떠올리기 쉽죠. 그냥 원 안에서 돌리면 되지 않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델토이드 같은 모양? 근데요, 알고 보니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2년 뒤에요. 아브라함 베시코비치라는 수학자가 나타나서 모두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수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첫 번째 대반전이었어요. 네, 바로 0입니다. 숫자 0이요. 아니, 반을 360도 돌리는데 필요한 공간의 면적이 0이 될 수 있다? 이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대중적인 설명들도 여기서 오류를 범하곤 하죠. 왜냐면요, 베시코비치가 증명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드러운 회전과는 꽤 다르거든요. 여기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진짜 알맹이를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개념만 확실하게 구분하면 됩니다. 바로 카케야 집합, 그리고 베시코비치 집합. 어때요?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녀석들입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베시코비치가 면적 0이라고 증명한 건 바늘을 이렇게 쓱 하고 부드럽게 회전시키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방향으로 놓인 바늘들을 하나씩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반면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바늘을 실제로 연속해서 휙 돌려야 하는 진짜 카케야 집합은요. 그건 면적이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아니, 면적이 0이라면서 그럼 크기가 없다는 거 아니야? 뭘 더 얘기해? 여기서 바로 수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도구를 꺼내듭니다. 넓이라는 낡은 자는 이제 버리고 훨씬 더 정교한 측정법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 바로 차원입니다. 네, 바로 민코프스키 차원이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는 상자 계산 차원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뭐냐면 눈송이처럼 엄청 복잡하고 기괴하게 생긴 프랙탈 구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실질적인 덩치를 재는데 아주 기가 막힌 도구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자, 여기 1차원짜리 선이 있다고 쳐보죠. 이걸 10분의 1 크기의 작은 상자로 다 덮으려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딱 10의 1제곱, 그러니까 10개면 되죠. 그럼 2차원 정사각형은요? 가로 10개, 세로 10개니까 10의 제곱, 100개가 필요해요. 감이 오시죠? 차원은 바로 이 지수에 숨어 있는 겁니다. 1차원은 1, 2차원은 2. 이 방법을 쓰면 막 눈송이처럼 복잡한 도형이 1.58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소수점 차원까지도 기가 막히게 계산해낼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차원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으니 드디어 이 문제의 최종 보스, 진짜 카케야 추추가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좋아, 베시코비치 집합 면적이 0인 건 알겠어. 하지만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이 집합은 면적과 상관없이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은 반드시 n이어야만 해 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시겠죠? 아니, 그래서 바늘 돌리는 게 우리 사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묘하게 짝이 없는 기하학 문제가 바로 현대 기술의 심장부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바로 조화해석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스마트폰 통신, 병원에서 찍는 MRI, 또 파일을 압축하는 기술, 이 모든 게 바로 이 조화해석학, 특히 그중에서도 풀이의 변환이라는 원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수학계에서는 이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근사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추측의 탑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맨 꼭대기에는 파동 전파, 중간층에는 신호 처리 같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들이 쌓여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맨 아래에서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는 바로 그 주춧돌이 바로 카케아 추측인 겁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잘못된 거였다면 와, 이 탑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는 역사를 잠깐만 훑어봐도 알 수 있어요. 1917년에 처음 문제가 나왔죠. 근데 고작 2차원 문제가 풀리는 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차원 문제의 답을 얻기까지 또 50년이 걸렸습니다. 도합 100년이죠.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최근에 홍왕과 조슈아 잘이라는 두 명의 수학자가 이 100년 묵은 난제, 3차원 문제를 드디어 풀어냈다는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대체 그들은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이 벽을 넘어선 걸까요? 이분들의 접근법은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일단 다루기 쉬운 것부터 시작한 거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있는 집합에 대해서 먼저 추측이 맞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복잡해 보이는 집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은 아주 미세한 알갱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근데 진짜 신의 한 수는 이거였어요. 현미경 배율을 바꾸듯이 여러 스케일을 넘나들면서 분석을 해도 핵심 정보가 변질되지 않게 막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하던 전원 게임 아시죠? 말이 계속 전달돼도 처음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마법 같은 기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천재 수학자들이 매달렸던 바로 그 문제, 3차원 카케아 추측이 마침내 참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즉, 3차원 공간에 있는 그 기묘한 베시코비치 집합의 차원은 반드시 3이었습니다. 추측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거죠. 면적은 0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집합은 여전히 3차원이라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냐면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네츠카츠 교수가 남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건 조화 해석학 분야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증명이다. 와, 이 증명이 수학계에 던진 충격과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바로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카케야 추측이라는 아주 단단한 주춧돌이 마침내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이제 수학자들은 이 튼튼한 기반 위에서 과연 어떤 새롭고 놀라운 수학의 탑들에 쌓아올리게 될까요? 100년 묵은 하나의 난제가 풀리면서 인류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막 끝낸 셈입니다.